안녕하세요. 프리뷰 N팀장입니다. 2월 5일 국내 경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케줄 상에는 오늘 방송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안 하려고 했고, 방송을 했으면은 주말에는 저희가 한 10시에는 방송을 올리는데, 제가 그리고 어저께 팀원들이랑 이제 뭐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느라고, 어, 좀 늦게 집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방송을 하면은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적어가지고 오는데, 어저께는 그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어제는 그 작업을 하지 못했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방송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저희는 개인이 아니니까 뭐 일단 뭐 개인이신 분들은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생각으로 방송을 뭐 하고 안 하시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된 취지도 일단 뭐 프리뷰엔의 홍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로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별 거지 같은 놈들이 꼬이면서 좀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일단 알아요. 저희도 저 약간 모자른 애들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뭐 기분이 좋을 리 없겠죠. 기분이 좋을 리 없고, 굳이 왜 해야 되나? 저런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방송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런 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댓글들을 보고, 아, 또 나름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저희 그 농구팀장, 배구팀장에게 얘기를 해서, 야, 이거 좀 그래도 계속 진행은 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쓰레기 놈들은 최대한 차단을 하자. 그냥 차단을 하고. 근데 저희 이 팀원들은 잘 댓글을 잘 안 봐요. 거의 이제 막내들이 이제 댓글에 답글을 다는데, 막내가 댓글에 답글을 다는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저희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약간 어, 좀 그런데, 일단 그래서 오늘 분석이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됐었는데, 방송에 관련돼서요, 준비를 했어야 됐었는데 많은 부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미팅한 것을 제가 머릿속에 기억에 살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프리미랜다 모비스와 DBU의 경기인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캐롯과의 경기에서 패하였죠.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모비스가 일단은 이 게이지 프림의 이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어제도 파울하면서 테크니컬 파울 먹고 파울 트러블 걸리면서 모비스가 약간 좀 경기의 흐름이 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프림이 좋은 선수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서명진과 이우석도 어저께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이제 뭐 아바리엔토스와 김태환이 3점을 너무 많이 던졌어요. 들어가지도 않는데 너무 많이 던졌어요. 이제 그게 상당히 큰 문제점이었고, 그러면서 경기에 패했다. 아무래도 오늘 경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신경을 써야 하는데, 다행히 DB도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새로 영입한 이 말콤 토머스가 제가 봤을 땐 골밑에서의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요. 피지컬적으로 약간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프림과의
어떤 싸움에서는 좀 밀릴 것 같다. 그리고 알바노 말고는 볼핸들러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점. 만약에 모비스에서 김영현이 알바노를 타이트하게 막는다면은 알바노가 어떤 프런트 코트까지 볼을 전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김종규와 그다음에 강상재라는 좋은 어떤 자원 4번, 3, 4번 포지션이 있지만 모비스도 공격력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함지훈과 장재석이라는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DB가 오늘 경기를 매끄럽게 풀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림과 토마스 싸움에서 경기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예, 프림이 보다도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두 팀 모두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팀이고 뭐 김주성 감독도 수비 상당히 중요시하며 그다음에 모비스도 수비로 풀어가야 승리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언더 보면서 모비스의 승리, 예, 모비스의 승리. 마해는 좀 모르겠지만 일단 모비스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경기는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가장 이슈로 봤던 게 이제 체력적인 문제를 상당히 이슈로 생각했었죠. 생각했습니다. 예. 자, 28, 29 백투백 경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틀 쉬고 또 하루 쉬고 또 하루 쉬고 오늘 경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 내용들이 다 타이트했어요. 엄청 타이트했습니다. 경기 내용들이 다. LG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충분히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의 상황이고 현재 라거나의 폼이 뭐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KCC는 꼭 오늘 연패를 끊어야 하는 상황이고 라거나의 폼이 안 좋지만 호응과 제퍼슨의 폼은 좋다. 그리고 라거나가 공격에서는 좀 그렇지만 수비에서만큼은 나름 지쳐있는 마레이를 어느 정도 제어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물론 마레이가 평균 득점이 14.9득점입니다. 예. 솔직히 마레이가 그렇게 많은 득점을 하고 있진 않아요. 예. 일반적으로 이 스코어 리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8점에서 19점 정도가 일반적으로 평균인데 마레이는 14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마레이의 득점을 한 10점 정도로만 떨어뜨려 준다면 그리고 제퍼슨의 어떤 미들라인에서의 어떤 야투감 그리고 스피드를 활용을 한다면 지쳐있는 마레이가 아무래도 다리가 무겁다 보니까 좀 쉽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재도와 이관희의 어떠한 퐁당거리는 컨디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CC가 오늘 경기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 이 경기는 다득점 예상합니다. 일단 LG가 수비에서의 힘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KCC가 많은 득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LG도 기본 점수는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KCC가 승리하면서 다득점 예상을 합니다. SK와 캐롯과의 경기인데 캐롯은 직전 경기, 어제 경기에서 전성현이 이제 4쿼터에 좀 살아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어제 경기는 전성현과 로슨 빼놓고는 나머지 선수들이 다 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투백 경기라는 점, 체력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최근 3점이 예전에 이정현, 전성현, 그 다음에 뭐 김진유, 뭐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김강선 뭐 그런 애들의 어떤 3점이 터지지 않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물론 전성현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위험 요소가 있는 선수이지만 일단 뭐 SK에서 오재현이 타이트하게 막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나 막는다고 해서 막히는 선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최근 슈퍼미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다. 예, 최근 슈퍼미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LG와의 경기에서 다 이긴 경기를 패하였죠. 이 전희철 감독이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너희들 경기 관리할래? 경기 뭐 이렇게 조율할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좀 루즈한 플레이가 자주 보이면서 직전 경기에서 결국은 사달이 났는데 오늘 경기는 일단 뭐 SK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온 경기이고 그 다음에 캐롯이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할 수 있는 경기이며 뭐 SK가 외곽이 없지만 일단 원희의 골밑에서의 어떠한 존재 김선영의 빠른 트랜지션 김선영의 빠른 트랜지션은 분명히 캐롯 선수들에게는 부담이 될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지쳐 있는데 뭐 뛰어댕겨야 되니까 다른 경기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뛰어댕겨야 되니까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의 마인승. 그다음에 이 경기는 상당히 캐롯의 득점이 3점이 터지지 않는다면 이 경기는 바로 그냥 언더로 꼬꾸라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의 승, 그다음에 언더 예상을 합니다. 우리은행과 KB인데 우리은행은 박지현의 출장 이슈, 그 다음에 KB는 박지수가 시즌 아웃됐죠. 박지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KB는 시즌 제일 전력이 최하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감독의 전술 부재, 그게 가장 크죠. 예, 감독의 전술 부재. 그 다음에 직전 경기 보시면 하나원큐와의 경기에서 다 이긴 경기를 박지수 빠지자마자 동점 만들고 연장 가서 신지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패하였어요. 예, 믿을 수 있는 어떤 팀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물론 김민정이 최근 잘해주고는 있지만 뭐 강희슬은 이제 평범한 선수가 됐습니다. 예, 최근 5경기 3점 적중률이 25%, 올 시즌 28%인가 그럴 거예요. 예, 28%. 뭐 강희슬 물론 뭐 수비랑 뭐 돌파 좋지만 우리은행을 만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예, 우리은행을 만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일단 그 맞대결에서 강희슬이 5.8점밖에 득점 못하고 있어요. 예, 올 시즌에. 예. 뭐 허예은이 6점 득점하는데 강희슬 5.8점 철저하게 막힌다는 얘기죠. 예. 강희슬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힘들다. 예. 물론 오늘 경기 터질 수 있겠지만 여태 경기에서 강희슬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경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직전 삼성생명한테 패했는데 이 경기는 저에겐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다 봤는데 우리은행이 10점 차 앞서고 있다가 경기가 이렇게 뒤집힌 거예요. 이날 경기의 패인은 리바운드였습니다. 우리은행이 삼성생명보다 리바운드를 무려 17개나 덜 잡았어요. 그리고 박지원의 부재가 상당히 컸고 오늘 경기에 박지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박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KB, 김단비, 박혜진, 뭐 최희샘, 김정은이 있는 우리은행을 박지수 없는 KB가 이기기는 승리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마엔까지 봅니다. 마엔 보고 언더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배구입니다.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 경기인데 한국전력은 지금 이 재밌는 게 직전 경기 한국전력이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리시브 효율이 17%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왜? 타이스의 2단 공격이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서재덕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리시브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리시브가 될 때마다 신영석을 꼬박꼬박 활용을 하면서 한국전력이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승리하였다라는 점. 그 다음에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리시브가 생명인 팀입니다.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정광인, 오레올, 허스봉을 사용하는 게 이제 현대캐피탈의 어떠한 주요 무기인데 최근 경기에서 오레올이 조금 지친 모습 보이고 정광인이 리시브에 대해 주력하다 보니까 공격의 가담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허스봉은 뭐 꾸준히 제 몫은 해주고는 있지만 오늘 현대캐피탈이 좀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 공격이 너무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일단 세타 이슈가 있습니다. 예. 일단 한국전력의 하승우 세타가 훨씬 더 김명관이나 이현승 세타보다는 안정적인 토석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한국전력의 오늘의 장점이면서 일단 전 다득점 보면서 한국전력의 프랜승 두 세트는 한국전력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GS칼텍스와 페퍼와의 경기인데 오늘도 오지영은 페퍼의 오지영은 리베로 오지영은 오늘 경기에 출장을 하지 못합니다. GS와의 어떠한 그 계약에 의해서 오지영이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오늘 또 리시브에서 고민이 많아지는 페퍼입니다. 그리고 문슬기와 김혜빈으로는 리베로 문슬기 김혜빈 정도의 리베로다
페퍼의 일단 리시브는 물론이고 디그 능력까지 많이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물론 페퍼가 GS 칼텍스에게 승리했지만 그때 모마가 없었을 때의 경기였고 오늘 아마 GS 선수들이 이를 갈고 나올 겁니다. 예, 페퍼한테 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를 갈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과연 페퍼가 한 세트를 딸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GS 칼텍스의 뭐 강소희나 뭐 다른 선수들의 서브가 물론 GS 칼텍스가 서브가 좋은 팀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특정 인물들 뭐 강소희 그다음에 유서연 같은 선수들은 서브가 좋은 선수들입니다. 예. 그런 서브를 페퍼가 얼마나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리시브가 안 될 경우에 2단 공격이 페퍼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니아리드가 2단 처리가 상당히 미숙합니다. 니아리드는 안정적인 리시브에서는 정말 좋은 선수인데 제가 항상 경기 보면서 니아리드 경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니아리드가 도로공사 같은 팀 가면 진짜 도로공사는 완전히 정말 최고의 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몇 번을 합니다. 하지만 이 2단에서는 2단 처리 문제에서는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박경현이 계속 출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경현의 리시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 리시브가 불안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GS 칼텍스의 3대0 승리 봅니다. 예. GS 칼텍스의 3대0 승리 보고 그다음에 언더 예. 뭐 3대0 되면은 언더가 나겠죠. 예. 언더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빨간 탁지글들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이용 바라며 그 다음에 1일 VIP 이용권 이거 이야기가 많은데 1일 VIP 이용권 저희가 이거 원래 잘 안 하려고 해요. 예, 1일 VIP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요청이 있어가지고 일단 만들어 놨는데 이 하루의 경기 결과에 의해서 일단 뭐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이 뭐 잘 맞은 날도 있겠지만 안 맞은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하십시오. 예, 질문 게시판에 요청을 하시면 하시면 저희가 1일 VIP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